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재난방송 소식이 하나 되는데 그거부터 하고 가죠. 예, 조금 전에 6시 8분에 기상청에서 요청한 재난방송입니다. 2020년 4월 23일 오후 5시 우리나라 전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특히 24일과 25일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 소각 금지 및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등 불씨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산림청, 소방서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산림청에서 재난방송 알려드렸고요. 지금 재난방송을 읽은 사람은 6시 뉴스 방금 했던 이현웅 아나운서입니다. 뉴스 끝났으면 가야 되는데 왜 안 갔어요? 네. 가야 되는데 재난방송도 있고요. 예. 제가 잠깐 좀 홍보할 게 있어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무슨 홍보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봄 개편을 맞거든요. 예. 네, 그때부터 제가 새 프로그램의 DJ가 돼서 이제 즐거운 방송을 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자 왔는데 혹시 화나신 건 아니죠? 아이고,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방송이에요? 네, 12시 10분부터 2시까지고요. 낮 12시 10분부터입니다. 그리고 신개념의 B급 오락 예능쇼입니다. YTN에서는 아마 처음 보는 분위기의 방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담당 PD가 옮겨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거 말해도 되나요? 맞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전파를 사유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니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진 않는데 어쨌든 열심히 한번 또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 YTN은 역시 외부 인사를 잘 쓰지 않고 내부 인사를 돌리기 때문에 우리 이현웅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나 맡았다. 자, 지금까지 그 중간중간 토막 뉴스만 했었는데 맞아요. 본격 자기 이름 달고 방송 나가는 거 이제? 처음이죠. 예. 너무 신납니다. 그래, 포부 밝혀보세요. 예. 포부요. 일단은 12시 때 뭐 청취율을 1위를 하고 싶다라는 큰 포부를 한번 밝혀봅니다. 예, 안 될 거고요. 어렵겠죠? 예. 혹시 경쟁 방송 있어요? 경쟁 방송 방금 말했듯이 1등이 되려면 일단 뭐 파워타임, 뭐 정오의 희망곡 이런 거 다 제쳐야 되는데 안 되겠네요. 안 되겠죠? 예.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자, 근데 이 생방송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럼요. 예, 뭐 뉴스하고 또 진행은 좀 다른데. 그러니까요. 예. 돌발 상황에 대비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예. 뭐 돌발 상황을 주시려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는 아닌데. 예. 네. 뭐 하다 보면 뭐 대본이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전화 연결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혼자 제가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DJ로 회사에서 또 한 명을 더 앉히더라고요. 그래요? 누굽니까? 저 혼자 해도 되는데 너도 이거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YTN의 안보라 앵커가 옆에 짝꿍으로 앉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 네네. 예, 기대가 되네요. 저는 작가님하고 하고 싶었는데. 저하고요? 예. 케미가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됐고요. 예. 시사도 합니까? 시사 전혀 없습니다. 예. 저희 YTN이 시사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뉴스만 듣다 보면 머리가 아프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시사 전혀 없이 오직 예능으로만 갑니다. 예능, 음악도 나가고. 음악도 간혹 나가고요. 우리 청취자분들과 전화통화도 하고요. 전화통화도 하고. 근데 지금 YTN 보이는 라디오 하면은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가 1등입니다. 가장 많이 봐요. 그렇죠. 나머지 방송은 뭐 다 100명 이하입니다. 네. 근데 이현웅 아나운서는 저랑 계속 같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팬이 좀 확보됐을 것 같아서 기대합니까? 어느 정도? 사실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했다가 방금도 들어오기 전에 채팅창을 계속 보고 왔는데요. 1부 때부터 이현웅이 나온다 예고 계속 나갔는데 저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역시 제 팬이 아니고 작가님 팬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홍보하세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로 시작되는 B급 오락 예능쇼입니다. 어서 업쇼가 타이틀이고요. 저와 안보라 앵커가 신나게 또 여러분 만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B급을 표방합니까?
저도 이제 제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쭉 듣거든요, 라디오를. 예. YTN 라디오를 듣다 보면 지쳐요. 예, 귀가 좀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요. 가슴도 아프고요. 예. 예, 그래서 이 B급 예능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환기를 좀 시켜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이 좀 딱딱하죠? 딱딱해요. 예, 너무 예. 정통만 추구하고. 그러니까요. 측면 승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 맨날 정면으로만 승부하니까요. 예. 예. 그래요. 재미없네요. 네. 그 같은 12시 재밌게 하셔서 우리 청취자들 사로잡길 바랍니다. 이게 라디오는 한번 채널을 고정하면 잘 안 바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쭉 재밌어야 됩니다. 아,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이 YTN 라디오 보면 아침에 노영이 중간에 쭉 재미없다가 저녁에 이동형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중간에서 약간 세터 역할을 딱 맡아서 잘 전달해 예,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매일 하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평일은 이제 쭉 12시. 하게 됩니다. 12시 10분, 12시 뉴스 듣고 저희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이현호 한사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오늘은 한국 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박유천 씨 소식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감치 재판에 출석했다. 감치 재판은 뭐고 왜 여기 출석한 거예요? 감치 재판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제3명시 같은 것을 이제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재판인데요. 예. 이게 사건이 201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예. 이 당시에 박유천 씨가 모두 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피소를 당하게 되는데 예. 이 여기에서는 모두 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에 박유천 씨가 한 여성을 상대로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패소를 하면서 이 여성이 박유천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재판부가 박유천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감치 재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 그 5천만 원 배상을 왜 계속 미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이 여성 쪽 변호인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예. 네, 빨리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주는지 모르겠다. 근데 결국 재판에는 또 출석을 한 걸 보면은 뭔가 이 일을 더 키우긴 싫은 것 같다. 예. 그러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재판에 판결이 났고 본인이 계속 안 주고 시간을 끌면 본인한테 또 안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네요. 네. 만일 돈을 지급하면은 뭐 내가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뭐 그런 건 아닐 텐데 이건 무고죄에 관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거는 뭐 성폭행, 뭐 이걸 돈을 준다고 해서 성폭행을 했구나, 뭐 이런 예, 게 되는 예.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제기를 했던 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하면서 받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걸 왜 지급하지 않는지는 진짜 예. 의문이죠. 예. 그런데 이 재판 이후에 박유천 씨가 의정부 시장을 면담했어요? 그게 또 논란이 됐는데. 네, 맞습니다. 재판이 22일에 열렸는데 바로 다음 날인 23일에 의정부의 안병용 시장과 만난 거예요. 근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또 그 시의 장을 만났다. 이게 굉장히 궁금증이 유발이 되는 그림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좀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죠. 왜 만난 겁니까? 박유천 씨가 직접 입장을 공개한 바로는 안 시장이 인생의 선배로서 예. 자신에게 이제 조언을 해줬다.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충분히 용서를 구하고 좀 사회공헌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제 의정부시 측에서는 왜 방문했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우리 쪽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유천 씨 입장이면 비공개로 만나드릴 텐데. 네, 사실 비공개로 만났는데 이게 알려진 거예요? 예, 비공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알겠습니다. 그 고액의 유료 팬클럽 모집은 뭡니까? 가입비가 무려 66,000원인 팬클럽 이제 가입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박유천 씨는 마약 투약 혐의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런 고가의 팬클럽, 유료 팬클럽을 모집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대중이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보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이 66,000원이 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톡으로 아이돌 스타들의 경우에는 그 팬클럽 가입비가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 보면 거의 두세 배가 비싼 가격이 되겠죠. 저는 팬클럽 가입할 때 돈을 내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예, 왜냐면 이걸로 뭐 흔히 말하는 조공 같은 거 하는 겁니까? 아니죠. 조공은 이제 팬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예. 모아서 뭐 선물을 하거나 뭐 숲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조공이고요. 이 팬클럽 가입비는 가입을 인증해주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 팬클럽에 가입하게 되면 추후에 뭐 콘서트 이런 걸 진행할 때 예매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거나 응원봉 같은 그런 상품들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자, 연예계 학교 폭력 논란이 또 일었습니다. 네, 벌써 또 2명이나 언급이 됐는데요. 바로 김유진 PD랑 강승현 씨입니다. 이 김유진 PD 같은 경우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예비 신랑이죠. 이원일 셰프랑 같이 출연을 해서 인기를 최근에 크게 끌고 있었고, 강승현 씨는 또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들 모두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김유진 PD 측에서는 사과문을 2번 작성했더라고요. 한 번 작성했다가 그게 어떻게 사과문이 될 수 있느냐 해서 네. 다시 한번 사과문을 썼죠. 네, 맞아요. 김유진 PD는 처음에 사실을 떠나서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썼기 때문에 그게 또 논란이 됐죠. 예.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하고 김유진 PD가 또 SNS로 글을 나눴던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김유진 PD는 학교 폭력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인정을 했어요. 예. 자신이 폭언과 폭행을 친구들에게 하고 친구들을 무시했다. 그런 걸 인정한다라고 이제 손편지를 썼더라고요. 근데 강승영 씨는 사실 아니다. 네, 사실 아니다. 예. 그랬는데 더 흥미로운 거는 그랬더니 그 피해를 주장한 쪽에서 그럴 줄 알았다. 예. 그럴 줄 알고 증거를 또 수집을 했다. 아하. 법대로 하겠다. 예. 이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예. 연예계에서 잊을만한 이 학교 폭력 논란이 터집니다. 뭐 소위 말해서 과거 일진이었다 뭐 이런 주장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네. 학교 폭력에 피해를 봤다 이런 건데 피해자분들은 그 가해자라고 지목된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뭐 행복한 모습 웃는 장면 나오면 계속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옛날의 생각이 또 떠오르곤 하니까. 그쵸. 제대로 이제 TV 나오면 잘 못 본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 10대 때 아주 감수성 여릴 때 당했던 폭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거이라고 덮을 게 아니고 진솔한 사과와 반성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철민 씨가 폐암 투병 중인데 근황을 공개했네요. 네, 그 김철민 씨가 아마 폐암 말기 4기 판정을 받고 나서 그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했던 사실은 아시는 분들이 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충제를 복용한 지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펜벤다졸이라고 하는 네. 예. 복용을 해서 어떻게 좋아졌답니까? 본인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자신도 좋아진 건 맞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어요. 김철민 씨도 이것만 복용하는 게 아니고 또 항암 치료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효과가 있냐 없냐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김철민 씨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작년에 진단을 받기 전만 해도 대학로에서 계속 공연을 했었어요. 예. 마로니에 공원 일대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는 공연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쾌유를 빌고요. 자, 화제가 됐던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했네요. 네, 정말 드디어라는 표현이 네. 여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2월부터 계속 개봉이 안 되고 있다가 결국에 이제 어제죠 4월 23일에 넷플릭스로 190개국에 동시 공개가 됐습니다. 190개국에 반응은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도대체 내용이 뭐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아, 벌써 보셨어요? 네, 어제 봤습니다. 와, 정말 훌륭하십니다. 뭐가 훌륭합니까? 나오자마자. 예.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고, 이 연출가가 그 전에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기대하고 봤는데, 그 중반 넘어가면서 네. 너무 뻔한 뭐 클리셰, 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너무 말하면 또 안 되는군요. 네. 예, 어쨌든. 뭐 그래서 저는 하여튼 생각보다는 좀 실망했다. 그런데 자막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외국에서 보는 분들이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네, 독일에서 이제 자막 논란이 발생했는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요. 예, 어떤 겁니까?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제 넷플릭스 측에서는 독일 말고 혹시 다른 나라에서도 예. 이런 실수가 발생이 됐을 수 있으니까 현지 팀이랑 한번 컨택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이런 게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고 한꺼번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에요. 큰 실수네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 사냥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개봉이 계속 미뤄지다 결국 개봉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넷플릭스랑 맞습니다. 계약을 한 거고. 네. 예. 앞으로는 이렇게 개봉관 거치지 않고 바로 OTT 서비스에 개봉한 영화들이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꼭 극장에서만 영화를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는 1차 플랫폼,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영된 다음에 어느 정도 홀드백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비디오나 VOD 같은 걸로 보긴 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스마트 기기가 워낙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OTT로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면서 또 OTT 사업자 입장에서도 더 많은 콘텐츠를 수급을 해야지 자신들이 경쟁 우위에 있는 거다 그렇겠죠. 보니까 이렇게 좀 사냥의 시간이라든지 또 국내에서는 옥자의 케이스가 있었죠. 좀 그런 식으로 좀 자신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발굴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극장들이 상당한 매출 감소를 보고 있는데 나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네, 언택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진 않지만 그래도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극장에서 언택트 시네마를 구축을 하면서 사실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잠시 되더라도 이 이후에는 전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언택트 시네마가 좀 뉴 노멀의 대안책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대관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10명에서 15명 최대 그런 사람들을 모으면은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의 돈으로 영화관 하나를 거의 통째로 빌려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연인이서 2명이 가서도 통째로 빌릴 수 있겠네요. 네, 가격이 좀 예. 단가가 높아지는 건데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예. 저도 3명이서 한관 통으로 빌려서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보셨어요? 아니요, 몇 년 전에. 예. 되게 역시 진짜 멋있으시네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무슨 홍보해야 되는데, 영화를 못 보고 홍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작은 숫자가 영화를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러셨어요? 예, 다 같이 이렇게 좀 감동적인 분야에서는 훌쩍거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드라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부부의 세계. 시청률이 20%를 넘었네요. 네, 가장 최근 방송분이죠. 8회가 이제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으로 20.1%, 수도권 기준 22%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드라마 시청률이 20%를 넘는다고 하면 과거에 한 50% 이상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죠. 이 부부의 세계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스카이캐슬 정도 신드롬 일으킨 작품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역시 소재가 참 중요하구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소재를 가지고 왔다는 게 많은 시청층에 좀 소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부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막장이라고 이제 닥터 포스터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을 받았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누구나 공감하는 소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보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륜 소재 아닙니까?
네, 가장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이제 불륜인데요. 불륜 자체라기보다는 그 불륜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믿음이나 신뢰,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 조금 심리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레드 헤어님께서 금기와 욕망을 보여줬으니까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네요. 맞습니까? 금기와 욕망과 붕괴. 예, 저는 아직 못 봐서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폭행 장면이 있었다고요? 논란이 좀 됐다고 하는데. 네, 8회에서 이제 김예 씨가 맡은 주인공 지선우 씨가 괴한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 장면이 마치 이제 VR 게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구도로 편집이 돼서 왜 이렇게 가해자 시점에서 보여지는 구도를 사용한 것이냐, 좀 이게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회차는 19세 시청 등급으로. 네, 맞습니다. 원래도 시작부터 시청 등급이 19세였기 때문에 예. 오히려 또 기대하는 시청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블랙핑크가 레이디 가가 앨범에 참여합니까? 네, 정말 굉장히 리스너들의 관심을 끄는 콜라보레이션이 또 성사가 되게 됐는데요. 예. 이제 레이디 가가의 6집 크로마티카의 10번 트랙인 사워 캔디에 이제 콜라보레이션 명단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블랙핑크도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유튜브 구독자가 3,500만인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리사 씨 같은 경우에는 SNS 그 단일 여성으로서는 가장 많은 팔로워 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세계적인 스타네요. 네. 블랙핑크 새 앨범 계획은 없습니까? 정말 곧 컴백한다 이제 말이 많았는데 이제 이번엔 좀 진짜로 나올 예. 것 같습니다. 예. 제니 씨가 이제 녹음실에서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아마도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새 앨범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안에는? 네. 그래요. 자, 근데 일본에서 그 국민 배우라고 불리던 배우가 사망했다면서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오카에 쿠미코 씨가 23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에 의한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병원으로 이송된 지 18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향년 64세네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네. 병원에서 치료조 중 사망했다. 역시 일본에서는 상당히 충격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본의 굉장히 인기 아침 프로그램인데 하나마루 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을 예. 17년 동안이나 진행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받는 배우 겸 방송인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에서 유명 연예인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게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달 29일에도 유명 개그맨 사무라 겐이 70세의 나이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예.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는 더더욱 과연 일본 정부는 뭐 하느냐 이런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의견도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근데 이번에 세상을 떠난 오카이 코미코 씨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수술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좀 상당히 저하가 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걸려서 사망한 것이다. 또 이런 좀 약간 정부를 비난하지 않는, 그러니까 두둔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정진영 한국스포츠경제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